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사적으로 만나고 다닌다?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제기했냐면요, 조응천 의원입니다. 박지만 씨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건 정치적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장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 장면 공개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직후에 박지만 회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만났다고 누구 딴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난 거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신 상태고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 말은 만난 거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하신 적 없다 그런 이거죠? 거 없습니다. 예. 그 만난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 무슨 시기를 정해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났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 집에 단골로 드나들었고 그 집 주인과 관련해서 저 박지만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 요거는 청문회 당일날 박지만 회장의 지인이 박 회장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박지만 회장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만난 적 없어요. 그분하고 무슨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날 인사청문회 당일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저런 문자가 왔는지는 제가. 작년 11월 김순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주고받은 문자라고 하는데요. 박수영 기자. 네.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와 그 비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죠. 하나씩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 날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김 총장의 그 후보자 시절 지금 인사청문회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네. 박 회장님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 김순환 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회장님, 그러니까 박 회장, 박지만 씨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네. 박지만 회장이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지인이 비서가 답변할 때 당황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박지만 씨와 그 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보니까 당황한 듯 보였다. 마치 만난 적이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만난 적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이 보였다고 말했고 박지만 회장은 그랬겠지라고 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가 야당 쪽에서는 뭐 별다른 무기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것 같고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과 그 비서가 주고받은 이 문자 대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입수했단 말이죠. 조금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요. 그 밑에 내용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 거짓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박지만 씨의 비서가 박지만 씨한테 이렇게 보고한 거죠? 네, 그러자 박지만 씨가 놀란다는 듯이 그래?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박지만 씨 그 비서가 죄송하다 알아봤더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다시 수정을 해서 보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 이런 게 요새는 뭐 정말 비밀인가라는 게 없는 겁니까? 대통령의 친동생이 자기 비서와 주고받은 문자, 그 순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런 게 다 공개되네요. 국정대 국장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조응천 의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폭로인 것 같고요. 실제로 김순환 총장은 오전에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오후에는 만난 적이 있다라고 결국은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자, 이제 비서가 볼 때 그 청문회 장면을 직접 보았던 것 같아요.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라 그랬거든요. 실제 어떤 질문과 어떤 표정이 있었길래 비서가 박지만 씨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그 장면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찾을 수 있었네요. 소개해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박지만 회장 잘 아시죠? 박지만이 잘 안다 하는 무슨 말씀?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안다 하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죠. 뭐 친분이 있다고는 좀 뭐 개인적인 문제. 예. 어떻게 됐든 박지만 회장하고 만난 적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 아닌 것 뭐 같습니다. 최근에는 만난 적 제가 뭐 없다. 개인적으로 뭐 1대1로 만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인사청문회 때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나왔는데 박쥐만 씨,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동생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것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난번 아까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의 질문이나 네. 오늘 지금 조홍천 의원이 국감에서 한 얘기는 바로 만일에 지금 검찰총장이 되는 고위직 검찰 간부가 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을 말하자면 잘 안다라고 네. 하면 그 자체가 박지만 씨가 많은 부분 검찰의 수사, 인사에 개입하고 네. 국정을 농단한다라고 하는 개연성으로 물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입구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김수남 총장의 얘기는 그 4, 5년 전에 네. 그러니까 내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보다 훨씬 이전인 네. 그 4, 5년 전에 한 음식점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 근데 여기 뉘앙스를 보면 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나 또는 뭐 우연이나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아까 뒤늦게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무슨 박지만 씨와 친분 관계가 있고 알고 하는 사이는 아니다. 지금 이러한 그 대치점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 오고 가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이요. 지금 질문을 했을 때 4, 5년 전에 식당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이 추가로 묻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박지만 씨를 대선 전에도 담당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목적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박지만 씨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중앙지검장 본인이 박지만 씨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코치를 해서 수사를 가로막은 듯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한번 더 그 대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검사는 휴대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지만 박 회장은 끝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고 버텼느냐? 박 회장이 검찰 나가기 전 중앙검사장이 끝까지 내놓지 마십시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말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제가 의아합니다. 예. 검사는 휴대폰을 달라고 읍소하고 또 검사장은 주지 마라 하고 참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는 코미디입니다. 일단 조홍천 의원도 내가 파악한 게 이런 거다지 진실이라고까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정대 국장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지만 씨가 검찰에 출석했던 거 바로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그때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 배경을 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비비꼴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들의 네. 일말의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도 만났느냐 만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연락해서 만나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가 과연 만났다는 건지 안 만났다든지 아주 그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바로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기는 좀 어려울 때 쓰는 그런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그 수사를 하는 그 검사가 네. 박지만 씨한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거에 자발적으로 내놔 예, 주십시오. 요청한 거죠.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에서 박지만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내주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부당한 수사 개입이고요. 네. 이거는 검찰총장직을 사임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사실이 예, 만약에 된다면. 사실이라면. 네. 지금 현재 그런 그 정윤유 씨 사실에서는 사실 그 정윤유 씨하고 박지만 씨하고 관계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진상이었는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 현재 바로 조홍천 지금 의원도 얘기한 것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된 사안인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규명을 해야 될 그런 사안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렇게 규명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홍천 의원 주장대로 네. 수사 검사가 박지만 씨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검사가 했는데 네. 만약에 중앙지검장이 가로막아서 했다면
당시 수사 검사를 네. 지금 뭐 청문회를 세우든지 국감에 불러내서 네. 사실관계 규명하면 될 일인데 네. 지금 조홍천 의원이 그 방법을 놔두고 계속 어떤 의혹 제기에 머물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만일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불러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위를 가리고 넘어갈 일이지 지금 조홍천 의원이 과거에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 관련이 있었던 그 네. 어떤 정윤의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보고했고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에 올렸던 문건이 결국은 수사를 거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해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마치 그 당시 그 어떤 전직 공직기강 비서관이기 때문에 100%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혹이 제기된 바에는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제 지금 박성원 부국장 말씀은 이제 수사검사 불러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라는데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 검찰총장이 내가 하는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기억 안 난다거나 뭐 그렇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검사를 불러가지고 네. 검사가 박지만 의원하고 김순환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검사는 모를 수 있죠. 자기가 유일하게 한 거는 네. 휴대전화를 내놔라 한 얘기일 뿐이고 네. 그것을 내놓지 말라고 한 건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검사관은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여러 번 제출하라고 종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그걸로써 밝혀진다고 볼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일단 오늘 공개된 문자도 뭐 이 사실 이런 것까지 뭐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박지만 회장한테 직접 들었다고 조홍천 의원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도 오늘 국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근거 없는 폭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메신저 박 회장이 비서하고 주고받은 겁니다. 2014년 4월 청와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2014년 여름으로부터 겨울에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던 조홍천 비서관. 나는 야당에 들어가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한 발 한 발 그 길로 가는 듯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김순환 검찰총장을 또 정조준했습니다. 아예 박지만 씨를 권력의 동아줄로 잡고 끌어안으려 했다가 버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장면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검사장 오셔서 굵은 동아줄인 줄 알고 박지만 회장 줄을 잡았다가 소위 문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국기문란 사건이다 라고 단정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줄을 바꿔 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홍천 의원이 김순환 검찰총장을 몰아붙인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에도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K 스포츠대단하고 미르 사건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8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큰 정치적인 사건은 설령 형사부에 배당을 하더라도 가장 최고 선임단이 형사 1부에 배당하는 것이 네.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낙 그 거물급 인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부라든지 이런 데 해야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형사부에서도 가장 부동산 무슨 이런 사건들을 담당하는 형사 8부에 담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결국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얘기하기 위해서 검찰총장한테 저런 공세를 벌인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오전 상황에서는 좀 모호한 화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순환 검찰총장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4, 5년 전에 만났다는 얘기를 또 해놓았습니다. 그 장면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한 4년, 5년 전 아닌가. 그 어느 모 식당에서 제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중앙지검장 시절은 제 기억으로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시기를 정해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박정원 부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조홍천 씨와 박지만 씨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조 의원과 박지만 회장의 관계, 이제는 다 이제 물 건너 간 걸로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 그 수사를 네. 계기로 사실상 거의 뭐 관계가 이렇게 네. 거의 끊기다시피 이렇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저런 의혹이 기왕에 제기된다면
저것이 자꾸 어떤 검찰의 신뢰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 필요하다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 과정에 대해서 박지만 씨, 네. 또 아까 검사 네. 전체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근거를 분명하게 좀 더 조홍천 의원도 그냥 지금 이런 일을 내 박지만 씨한테 들은 적 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네. 구체적인 좀 더 어떤 증거를 좀 내놓고 네. 진실을 규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장면 또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최근에 이제 뭐 멱살잡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오늘도 논란의 소지가 하나 좀 더 생겼습니다. 유은혜 의원과 있었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장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은택 최은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우세요 그럼 난?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동료 의원이 계속 하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한선교 의원이 네. 질의하다가 순간적인 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한 건데 네. 그걸 또 그렇게 막 정식으로 막 해서 뭐 사과 꼭 안 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네. 또 저렇게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내가 좋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슬쩍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그렇죠.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동료 의원들이 질문할 때 사실 상대당 의원이 약간은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경우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서로 있죠. 예, 서로 있는데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할 수 있죠. 한선교 의원이. 그러면 정중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발언하는데 어느 야당 의원께서는 마치 비웃듯이 웃고 계신데 네. 좀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두 가지.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 우선 내가 좋아라는 발언은 특히 여성 의원에게 상당히 성희롱적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 첫째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우선 잘못된 거 하나고 그리고요? 둘째 반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까도 아니고 내가 좋아? 본인은 뭐 대학교 4년 선배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것은 사적인 관계고 공적인 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말을 상대당 의원에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지금 국회의장 경관 폭행 네. 혐의로 멱살잡이 멱살잡이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진지하지 못한 저런 것은 비판을 받아 아주 마땅한 이런 실수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국회의장실 앞에서 있었던 방호원 멱살 잡는 그 장면 저것 때문에 한석규 의원이 조사도 받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자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사과해야죠. 자, 성균관대학교 4년 선후배 지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이라는 해명을 오후에 나눴습니다. 그 장면 보고 이번 코너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성한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상대당 여성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예. 유 의원님의 대학교 선배라서 아마 제가 좀 긴장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불쾌하시다면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또다시 한선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우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무슨 개인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식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 의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요. 글쎄 사족스럽게 제가 대학 선후배라는 얘기를 넣어갖고 무마하려 한 건 아닌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해프닝 오늘 있었던 사안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채널A 국제부의 박수현 기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